오늘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함께 출석을 한 겁니다. 각자의 법정에 들어가긴 했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417호 형사법정,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한층 아래인 311호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재판을 따로따로 이렇게 받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고요. 둘 다 기소가 되는 것도 참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기소가 되면 또 뭐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 다 그냥 구속 기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경우잖아요. 맞아요. 그냥 뭐 연염집 뭐 이렇게 가정에서 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지낸 사람인데 하는 짓이 많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구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구속을 했다 하더라도 보통은 같은 혐의로 엮이게 되는데 이 희한한 집안은 같은 혐의로 엮였다고 보기가 또 되게 애매해. 아직은 그런 거죠. 아직 나중에 네. 다 합쳐지긴 합쳐질 수 하겠지만. 있겠지만은 네. 네. 바다로 흘러들듯 두 사람도 네. 같은 자리에서 보게 될 날이 조만간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들이 어떻게 여쭤보시냐면은 혹시나 같은 법정에 가니까 야 점심 때는 둘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사실 방송 전에 문의를 하셨는데 저도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출소한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구치소 가서 봤을 때는 같은 구치소에 머물 때에도 공범 간에는 동선을 그쵸. 무조건 분리를 하고 분리시키는구나. 심지어 제가 구치소 갈 때도 일정 때문에 당연히 선후로 접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둘이 마주치지 못하게 하거나 둘이 마주치면 옆에 사람이 붙어서 얘기 못하게 얘기하면 바로 제지를 해서 교도관들이 완벽하게 완벽하게 제지를 제지를 해요. 해버리는구나. 왜냐면 네. 애초에 수번을 치면 바로 공범 누구 이렇게 뜨게 해갖고 접촉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궁금한 거는 저도 근데 출정 올 때는 한 버스로 타고 올 텐데 아. 야, 그때는 혹시나 속닥거리는 혹시나 거 아니야? 뚝딱하는 거 아닐까라고 네. 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더니 네. 버스는 한 대로 가는 게 맞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공범이 아니라도 여자가 뒤쪽 남자를 앞쪽으로 분리해놓고 그 분리 속에서도 공범인 경우 제일 멀리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하면 같은 버스를 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멀리서는만 볼 수 구치소가 좀 있겠네. 다르긴 하잖아요. 구치소가 다르면은 괜찮죠. 아예 다른 데 아. 출발하게 되는 두 것이고 사람 따로따로 네.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결국 정구승 변호사님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공범 관계 같은 경우에는 표시까지 붙여놓고 교도관들이 밀착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동선이 겹칠 일도 없고 밥을 같이 먹을 일도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마주치면 좀 웃기잖아요. 특히 오늘은 마주치면은 윤석열 씨도 알고 있죠. 이모 씨 사건을. 그 소식 성경책 대신에 좀 카톡 내용 보내드려요. 하나님한테 화 많이 낼 거니까. 둘이 마주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에서는 각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재판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법.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두 사람이 공범 관계로 엮여 있는 사건이 만약에 기소가 돼서 함께 같은 법정에 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법정에서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공범인 경우에는 같은 법정에 쓰는데 들어오는 그 앉는 순간까지도 둘이 말 못하게 하고 그렇구나. 공범인 경우에는 둘이 속닥거리는 걸 막기 위해 좀 떨어뜨려 놓는다던가 안에 가운데 변호인 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제지를 하죠. 옛날에 12.12 재판도 보면은 아, 노태우 맞아요, 전두환이 맞아요. 둘이 맞아요. 이제 인사만 하고 별말 못 하잖아요. 그 이상의 환경을 겪게 되겠죠, 당연히. 눈으로 울겠지? 울까요? 화가 치밀어 올라야지. 이 상황에서도 눈물 흘리면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화가 치밀 것 같으면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겠어요? 조선 최고의 사랑꾼이라는 소리 괜찮다고요? 들어가면서 이게 살았겠어요? 와. 다 아는 거 아닌가? 그것도 괜찮으려면 도대체 김건희는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이게 다 까발려졌는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종부리 한 거 아닌가? 어... 아니 근데 이해가 이게 너무 사적인 얘기로 가니까 좀 그런데 아니 김건희 씨가 그 전에 사귀었던 사람도 지금 같이 검찰에 있었던 사람이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래 위층이니 뭐니 이런 소리 다 나왔는데 근데 또 새로운 남자가 갑자기 등장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기가 굉장히 또 그런 게 네. 결혼 이후도 연락을 계속 주고 받으신 게 있다고 들어서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 네. 부분은 또 다른 법정에서 만나야 될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메시지 보내는지 알아요? 저도 뭐 알지는 못하는데 네. 뭐 좀 그
저는 장경태 의원님의 표현이 좀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장경태 의원이 보통은 네. 그냥 밀접한 친밀한 뭐 주가 조작 관계로 그 공범 관계로만 볼 수 없던데 은밀이란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은밀한. 네, 그래서 많은 것을 추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밀한 네. 영화도 약간 있는데. 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이 정도에서 그만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요즘 법관들의 재판 진행 상황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도 전해지다 보니까 재판 스타일들을 좀 판단하게 되는데 어제도 저희가 이진관 재판장이 정말로 수월하고 엄격하되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 모습들을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걸 보고선 굉장히 가볍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저는 사실은 이진관 재판장님은 저희가 평상시에 만나는 형사 재판관님들의 모습 그냥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준원원 재판에서 지휘를 잘하고 계신 것도 맞지만 보통의 형사 재판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네. 그 재판장님이 검사도 혼내고요. 변호인도 혼내고요. 증인도 혼내면서 빠른 진행 그리고 뭔가 쟁점이 새어나가지 않고 컴팩트하게 가는 게 그게 소송질이잖아요. 네. 그거를 보통 많이 하시고 그렇게 권위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세고 저희 전략을 이것저것 네. 하는 것도 차단을 하는데 오히려 특이한 건 지재판관님은 정말 저도 하면서 처음 봤던 처음 스타일, 봤죠. 예, 스타일이라. 그렇게 힘드시면 하루가 안 되신다고요? 아우 또 식사도 하셔야 되고. 저는 진짜 좀 심각하다고 느껴요. 근데 저는 저 또 그렇게 다른 사람 박 걱정해 주는 거는 군대 가가지고 부대장이 박 걱정해 주는 거 말고 처음 본 거야. 나 진짜 처음 봐요. 뭘 그렇게 박 걱정을 해줘? 박 걱정 가끔 하는 게 저희가 증인신문 길어지면 막 6시, 7시, 6시 보통 넘어가서 7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슬슬 경위분들이 약간 다리 떨면서 이렇게 화를 내시기 시작해요. 네. 왜냐면 특히나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때맛 잠맥이면 가서는 못 먹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런 거는 있는데 저렇게까지 스윗하게 물어봐 주시는 경우는 많이 없고 네. 사실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지재판관님이 지금 너무 엄중한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 제기가 있고 하겠지만 이게 만약 이혼 사건 재판부였다면 꽤 적합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오히려. 자리를 잘못 찾아서 그런 네. 거예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했는데요. 저는 지기현 재판장은 소년부 같은 데 가면 좋겠다. 아이들 사건. 사고 쳐가지고 아이들 오면 아이들 달래가면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좀 철들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혼 사건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와서 막 울고찌고 짜고 막 자기 사연도 막 얘기하면 아유 좀 화해하면 안 돼요. 아이고 조금만 소송 쉬었다 계속 해야 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유 나는 배고프신데 계속 그렇게 두 사람 싸울 거예요? 이거는 어울릴 것 같은데 내란 재판에 오는 거는 좀- 그러니까요. 결국 눈치를 배당이 못-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거고 네. 요즘에 뭐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은 그게 또 정말 자동 배당이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혹이 많아서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김용현 배당은 관련해서도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네. 김용현 관련해서도 갑자기 일반 재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뭐 이거는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자동 배당이 원칙이고 임의대로 주는 거죠. 예, 원래는. 이미 컴퓨터 배당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반대 논리 중 하나였는데 네. 알고 보니까 뭐 중요 사건으로 해서 지정 배당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다가 이러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적 그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좀 더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진행 중인 재판도 하나둘 늘어가지고 많아 보이는데 보니까 김건희의 혐의라는 거는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수사 중인 게 너무나 많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명품 여러 가지 받은 것들을 보도를 통해서 재판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어제 이제 김건희 특검이 21g이라는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이 업체 측에서 김건희 씨에게 또 새로운 선물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 끝이 어딜까요? 그리고 디올 제품 모아놓으니까 방 한가득 찼다던데 그거 다 어디서 받았는지 자기 돈으로 샀는지도 궁금하고요. 디올 3종 세트를 지금 받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네. 그 21g이라고 하는 관조공사했던 업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 대표가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후원도 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있는데 그리고 그 업체 대표 부인이 통일교에서 맞아요. 예, 샤넬 가방 받았을 때 그때 밖으로 갔잖아요. 근데 동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차액이 200-300만 원 발생했다는 건데 그거 가가지고 대신 결제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경호 비서관은 이렇게 영상 통화하면서 그거 보여주면서 픽하게 해주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조그만한 파우치 박졸에서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이 박졸에서 디올백 못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던데요. 그러니까 말하는 말 맥락이 그래요. 근데 그 정도 선물은 우리가 받았다고 인정해도 될 것 같아라고 지금 얘기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반클리프 목걸이인가요? 6,200만 원짜리인가? 그 네. 목걸이 어쨌든 통일교에서 준 목걸이. 네. 네. 그거 저 아침에 저 오늘 낮에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다른 방송하면서 그거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DNA 검사하면 진짜 좋겠는데? 그건 또 6천만 원짜리니까 어디 가서 씻지도 못할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쪽에서 그 DNA 검사하자고 덤비대.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재판을 하면서 DNA 검사나 이런 걸 몇 번 시도해봤는데 네. 정말 잘 안 나옵니다. 아, 안 나와요? 네, 왜냐면 목걸이, 하기야. 목걸이 자체가 뭐 살해도 되긴 하지만 그걸 막 비벼갖고 지문을 그치. 만들거나 막 타액을 묻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오래 지나면 다 시간 날아가서 지나면. 이게 DNA를 검사하는 게 또 양날의 검인 게 했는데 안 나오면 받지 맞아. 이래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할 것 그렇구나.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그 주고 받았다는 다른 여러 가지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착용했니 안 했니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은 게 중요한 물건을 거예요. 받고 보관해도 범죄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워낙 백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언론 보도가 좀 혼선을 빚었던 게 김건희가 또 디올백을 이제 받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이번에 백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디올 재킷하고 의류하고 그러니까 벨트, 팔찌 3종 세트라는 얘기가 아마도 기자들이 취재한 그 맞아요. 결과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도 출입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취재 내용, 어떤 옷들을 가져간지 물어봤더니 그 집에서 겨울에 입는 두꺼운 깔깔이 같은 옷 3점 그리고 이제 겨울 니트 1점 그 초겨울 옷 2점 그리고 팔찌 같은 경우에 모두 가죽 팔찌를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던데 여하간 명품을 정말로 원래도 많이 사는 건지 정말 많이 받은 건지 너무나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게 해외 병행 수입한 거 아니면 사실 1년 번호 있어갖고 구매 내역 추적 가능할 거거든요. 짜쳐서 안 하시는 거겠지 특검이. 근데 이거 만약에 하나씩 한다면 누가 샀는지는 다 밝히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압수했다고 하는 게 뭐 보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뉴시스를 기준으로 하면 디올 자켓 16개, 벨트 7개, 팔찌 4개 요거 압수해가지고 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되는 걸 일단 가지고 가서 네. 그러니까 뭔가 진술을 받거나 받았겠지. 디올 좋아해서 나 디올 사다 줬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를 지금 압수해서 갖고 와야 하는데 어떤 제품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우니 그 제품 군에 해당하는 건 다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1년 번호 있을 테니까 확인해 보려는 거겠죠. 그거 당연히. 추적하면은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결제자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스스로 자업자득인 게 최근에 이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하고 경복궁 가는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서 어디 자켓을 입었습니까? 디올 자켓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옳다쿠나 한 거야. 또 보니까 이것저것 따져보다 보니까 혹시나 여러 가지 옷들도 받은 게 아닐까 탐구를 하게 된 거고 아마도 그런 정황을 포착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 건데 정말 이제 브랜드도 보면 선호하는 브랜드가 이게 디올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선물했다고 했을 때 2022년도 9월이죠. 이것도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 디올이란 브랜드가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디올은 약간 김건희 씨한테 소송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명품 브랜드는 이미지가 전부인데 저는 진짜 디올 매장 지나가기도 싫거든요. 딱 김건희밖에 안 떠올라요. 아, 바로 떠올라 보면 신제품 나가기도 전에 그 여자가 노란색 자켓 입고 나왔는데 몇 달 후에 거기에 DP되고 김건희 뭐 그런 그러니까 약 이미지가 너무 싸구려 이미지로 오히려 이미지 실추를 시켰기 때문에 진짜 디올은 김건희 씨한테 소송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브랜드 뭔가 이미지 또 추락시키는데. 불법과 또 부정을 또 네, 이렇게 뇌물. 그 중간에 껴있는 이미지를 또 갖게 됐기 때문에 정말 그럴듯한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네, 디올.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 아, 근데 너무 저는 그렇게 타격이 있을까? 전 약간 의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여자들끼리 약간 그래요. 좀 디올 가방을 안 들게 돼요. 약간 좀 김건희 생각나니까 너도 조금 혹시 받은 거 아니니? 잊혀질 때 좀 이미지가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아니 김건희 씨 이쁘다고 김건희 씨 좋아하고 김건희 씨가 입는 거 드는 거 다 그건 쫓아다니면서 좀 생각하는 따라했던 사람들이 사람들 그러는 얼마 거죠.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많아요. 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예전엔 그랬겠죠. 혹시 집권 시에는. 그분들은 또 태극기를 뒤에 막 메고 계시거나 성조기를 들고 있지 않나요? 디올백 넣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뭐 디올백 갖고 가겠지. 뭔가 크로스오버되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 것도 1년 번호 추적해 봐야 돼요. 동대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거 뭐 목걸이나 이런 거는 저는 진짜 그 브랜드가 좋아할 것 같아요.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본 이름을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영국의 그라프사라든가 뭐 네. 방클리프의 나펠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시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굳이 알 이유도 없고 평생을 알 수도 없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 대중들한테 알려지는 건 중요하지 무슨 않습니다. 상관이 어차피 없구나. 저희는 사지 않아요. 사지도 못하는데. 관심이 없겠구나 예. 우리한테. 네. 아니 관심이 우리는 많죠. 하지만 우리는 못 사잖아요.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 이수지 씨인가요? 개그맨 이수지 님이 그 몽클레어 자켓 입고 나와가지고 또 그런 거 비유한 다음 또 네. 아무도 안 입잖아요. 이 브랜드라는 그래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무조건 좋아할 수가 없는 딱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게 있는 건데. 알았어요. 미안해요.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네. 아니 오인혜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하간 그 방송인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뺑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들 눈에 띄다 보니까 가격대가 있는 것들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통상적으로.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명품들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궁금해요. 원래 사실 그런 용도가 아닌데. 보통 김건희라는 여자를 보면은 보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명품으로 다 이렇게 로고 박혀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졸부이거나 아니면 그냥 허세이거나. 근데 정말 김건희 씨는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요즘에 자기가 부자인 걸 다 숨기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 여자는 정말 죄송하지만 집안 내력부터 이게 여러 가지로 나라망신 시킨다. 그 깐부 치킨 회동 때 보시면 그 세 명이 입었던 옷들이 다 네. 고가품이긴 해요. 아, 하지만 그래요? 어디에도 브랜드가 잘 안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그렇네. 이렇게 막 이렇게 문양 찍어가지고 그렇진 다니진 않더라고요. 않잖아요. 네. 갑자기 제 걸 보게 되네. 귀여워. 뭐야 이거 또. 저렴합니다. 비싼 거 아니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네.